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굿모닝 IT의 김경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시작은 가상화로부터 라는 자료로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세미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IT 기술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몇 번 있었고요. 인프라는 메인프레임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 서버로 변화했으며 현재는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으로도 많은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나 모바일에서 계약을 하시고 관련 내용을 메일로 받아보는 서비스 형태로 진화를 했으며 물건을 사는 쇼핑도 QR코드나 모바일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의 방식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인 엔드 유저의 인프라 기대치는 어떨까요? 일단 비용 관점에서 관리 비용이 지금보다 더 절감되길 원하시고 현재 운영하는 인프라에서 신규 서비스나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 운영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보안도 잘 구축되어서 랜섬웨어나 바이러스에도 영향받지 않는 그런 인프라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비용 부분이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은 관리자분들이라면 다들 원하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IT 트렌드는 매년 굉장히 빨리 진화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현재 트렌드에 맞게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컨테이너 부분도 있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할지 아니면 비용을 지불하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사용할지 네트워크 전체를 가상화로 구현할지 아니면 가상화된 서버만 사용하는 일부만 가상화로 구현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인프라를 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변경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검토, 고민하게 되고 어떤 솔루션을 선택할지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관리자분들은 이렇게 변경하는 방향이 현재 트렌드에 맞게 하는 부분인지도 고민하게 되죠. 한마디로 인프라를 바꾸려고 하면 생각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프라는 현재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요?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물리 서버군들이 점차적으로 가상화 서버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네트워크 구조였던 억세스와 분배, 코어, 3개 계층의 스위치 영역과 라우트 영역 및 전용 영역까지 포함하면 총 5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던 네트워크 부분이 스위치 구조를 포함해서 2개의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리프 스파인 아키텍처로 변화하는 거죠. 스토리지는 기존에 있던 HBAC 카드와 FC 스위치, 센 스토리지 방식에서 장애에 대비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그룹 분산해서 사용하시는 분산 스토리지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를 각각 구성하여 인프라를 구성하던 방식이 HCI 같은 하나의 통합된 인프라 방식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이미 19년 전 2010년도에 가트너의 분석가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서버 가상화는 기본이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는 가상화가 다들 긴가민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물리 서버를 가상화한다가 하면 잘 믿어주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간단한 예로 몇 년 전만 해도 반도체 분야가 엄청나게 활성화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IT 기술이 발전하고 데이터 센터가 활발히 구축되고 핸드폰, 컴퓨터, 이제는 자동차까지 메모리 분야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시스템은 앞으로 어떻게 진화를 할까요? 저는 크게 3가지 시점으로 예상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인프라 구성을 서버 가상화로 구축하여 그 부분을 시작하는 걸로 했을 때 첫 번째 스텝은 데이터 센터가 서버 가상화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서비스하는 시점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미 첫 번째 스텝인 데이터 센터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운영하시는 고객사와 두 번째 스텝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고 있는 고객사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스텝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계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가 될 것이라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클라우드로 전환 시에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업무 서비스를 운영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이라는 부분과 그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 부분, 즉 서비스와 인프라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서비스에서 정형화된 업무 방식, 중요 데이터의 일괄적인 저장 방법, 어플리케이션의 단순화 부분 등이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하고 인프라는 어떻게 정의된 어플리케이션을 표준화하고 정형화 서비스를 할 것인지가 바로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보통 저희가 네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가상화를 구현할 때는 가상화 통합 서버는 어플리케이션이 잘 수행할 수 있고 스토리지는 일관된 성능과 데이터의 안정적인 운영, 네트워크는 가상화 인프라의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고 전체 인프라의 네트워크까지 연동하여 구성 가능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구성하는 부분 중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리의 네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가상화 서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 가상화는 인프라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CPU, 메모리, 네트워크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얼마나 잘 가상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가상 머신에 잘 전달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VCN은 HCI, 즉 하이퍼 컨버지드 인스트럭처를 구성하는 기본 바탕이 됩니다. 기존 FC 스토리지 환경의 인프라가 스토리지 가상화 솔루션으로 구성된 인프라 환경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VCN 덕분에 FC 케이블이나 센 스위치가 필요 없는 인프라의 구성까지도 가능해졌습니다. 간단히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상화 통합 서버의 로컬 디스크를 통합하여 단일 저장 소프를 생성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VCN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설문을 해보면 스토리지 작업하는 시간이 전보다 확연히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요 업무 서비스도 VCN 환경에서 테스트해보면 기존 FC 환경의 성능 차이와 크게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가상화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네트워크 가상화입니다. vSphere와 연계되어 네트워크 가상화를 구성하고 인프라 전체의 네트워크 구성도를 단순 정형화하여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가상화 소프트웨어로 추상하여 라우터 기능이라든지 로드 밸런싱, 방화벽, VPN과 같은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NX에서도 바로 제공을 해줍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를 인프라를 구축하였고요. 그럼 남은 건 바로 가상화된 인프라를 적절한 사용량 또는 인프라를 증설해야 되는 시점, 정형화된 가상 머신을 배포,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삭제하여 데이터 용량을 확보하는 이와 같은 가상화 인프라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부분을 바로 vRealize 오토메이션이 해결해 줍니다. 가상 머신을 배포 관리를 자동으로 하여 수동 작업, 대기 시간을 절감해주고 재작업 및 프로세싱, 병목 현상 등을 제거해요. 일반적인 배포 환경보다 좀 더 수월하고 자동화해주는 게 vRealize 오토메이션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VM웨어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전체를 가상화 구축 운영을 가능케 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인프라부터 어플리케이션의 가상화와 연계, 가상화의 인프라 보안 부분까지도 밀접하게 제공하고 있고 관련된 클라우드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클라우드를 이제 확장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잠깐 보시죠. 보통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쓰고 계시다가 서버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서버 가상화 인프라를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 데이터를 관장해주는 스토리지 가상화가 길게 연결이 됩니다. 네트워크가 그 위에 연결이 되고요. 이 스토리지와 서버 네트워크가 연결된 부분들을 vRealize 오토메이션이 관리 감독을 하게 돼서 리소스 풀이 전차적으로 드러나는 인프라 환경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이 퍼블릭까지도 연계해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인프라 환경을 증설하시거나 확장을 하셔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상화에서 시작을 하시면 단계적으로 클라우드를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인프라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이 두 클라우드를 혼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 문제없이 구축, 운영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인프라의 중심에는 가상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인프라 환경은 가상화가 기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